국회 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주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진열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분홍색 랩스커트를 입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때 아닌 국회 패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의상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류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온 모습을 두고서 옷차림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비판과 탈권위를 보여줬다는 옹호가 엇갈리고 있어서 오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 국회가 정말 복장 논란으로 떠들썩한 것 같은데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고 온 의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주장과 이 정도의 다양성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지영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류호정 의원의 옷차림 어떻게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지난 4일 류호정 의원은 분홍색 도트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의당의 상징인 노란색 마스크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이 본회의장을 나서는 류 의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그의 복장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번 원피스 차림이 사실은 좀 계획된 옷차림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복장은 전날 열린 청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2040 청년다방 포럼에 참석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대표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 의원이 해당 복장을 본회의에도 입고 가기로 참석한 청년들에게 약속을 했고 이를 지켰다는 게 류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류호정 의원은 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죠. 전에도 종종 국회에 반바지나 청바지 차림으로 등원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만 유독 류호정 의원의 이런 복장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여의도 밖, 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류호정 의원의 의상이 온라인상에 공유되자 국회 복장 관행을 깨고 탈권위를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여론과 의상은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맞붙었습니다. 네. 인터넷 사이트 딴지일보의 한 네티즌은 복장은 격식이 필요한 곳에서 그 모임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고요. 반면 여름에 넥타이와 윗단추를 풀고 다니는 것도 격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이 대단한 곳이라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 차이에 따른 어떤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도 넘은 악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수위가 좀 높았던 건가요? 네, 한 커뮤니티에서는 본회의장에 술값 받으러 왔냐는 내용의 글과 함께 누가 국회에 노래방 도우미를 불렸나며 바순이 의회에 술값 받으러 답시오 등 성희롱성 비난 댓글들이 올라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비난에 류호정 의원도 좀 반박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국회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원피스로 인해서 공론의 장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는 원피스를 입어서 듣는 혐오 발언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국회 개원 당시에는 양복을 입었었는데 그때도 성희롱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본회의 때마다 중년 남성이 중심이 돼서 양복과 넥타이만 입고 있는데 이렇게 복장으로 상징되는 관행을 깨고 싶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옷을 입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그동안 성희롱적인 발언을 많이 들어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자, 류호정 의원에 대한 비난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류 의원에 대한 공격은 처음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는 모습을 사진기사로 보도하면 여성 혐오 댓글이 달리고 일부 매체에서는 이를 썸네일로 사용하면서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류호정 의원은 이번 논란 역시 좀 담담하게 넘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류 의원이 속한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서 강력한 좀 유감을 표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속한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소위 정치인다운 복장과 외모를 강요함과 동시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태에 불과한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류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대에게 고압적으로 소리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고 원피스를 입은 게 문제시되는 작금의 현실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은 2020년임을 말씀드린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도 개인 SNS에 이 류호정 의원을 좀 옹호하는 글을 올렸죠.
네, 맞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복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같은 당 류호정 의원과 관련해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이 사랑하는 출근 복장이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다양한 옷을 입고 회의하는 유럽연합회의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담은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의 지지 발언도 좀 이어졌다고요?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류 의원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류 의원이 입은 옷으로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도 밝혔는데요. 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뭘 입던 무슨 상관이라는 글을 통해서 21세기에 원피스로 이런 범죄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한다니 정말 이럴 때 기분 더럽다고 하는 거다 라면서 지금의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 권위나 뭐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자, 국회법은 이 국회의원의 복장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네, 국회의원에 대한 복장 규정이 있는지 따져봤더니 별다른 규정은 없었습니다. 복장 관행만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국회의원에 대한 명시적인 복장 규정은 따로 없고 다만 국회법 제25조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인 조항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복장 규정은 단 한 줄이지만 20여 년 전부터 사실 복장에 대한 논란은 종종 있어 왔었어요. 말 나온 김에 과거에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른바 백바지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03년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의원 선서를 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왔었는데요. 당시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캐주얼 재킷에 노타이 그리고 흰색 바지를 입고 단상에 올랐는데요. 당시 의원들이 복장이 불량하다며 거세게 항의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의원이 양복을 입지 않고 지나치게 좀 캐주얼하게 입었다. 이게 이유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유 의원을 향해서 여기 탁구 치러 왔느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 밖으로 나가라 등의 목소리를 내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서 의원 선서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유 의원은 그날 선서를 하지 못하고 다음 날 정장에 넥타이를 맨 채 의원 선서를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국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좀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등장을 했던 건데요. 유시민 전 의원의 반응은 그때 어땠었나요? 네, 당시 유시민 개혁당 의원은 국회는 일하는 곳이니까 일하기 좋은 복장으로 입고 왔다면서 모두가 똑같은 옷을 단색으로 입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다채로운 것이 민주주의하고 걸맞지 않는 뜻에서 이렇게 입고 왔다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 국회 복장 논란이 1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좀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복장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유 의원을 향한 비난이 여성 차별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 전 의원 등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유시민의 백바지가 진보 정치인들의 자격 없음을 의상을 통해서 연결지은 사례라면 유 의원에 대한 댓글은 젊은 여성 정치인을 폄하한 것이라며 여성은 끊임없이 외모, 성적 이미지로 축소평가된다. 의원은 옷차림이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평론가는 이어서 굳이 이미지로 평가한다면 똑같이 넥타이를 맨 사람만 있던 국회에 다른 색을 더해줬다는 걸 오히려 인상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고 물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그동안 국회 내에서 벌어졌던 각종 복장 논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복을 입고 국회에 등장한 경우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있는데요. 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한 강기갑 의원은 수염을 기른 채 두루마기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국회에 출입했었는데요. 그 모습이 영화 반지의 제왕 속 마술사 간달프와 닮았다고 해서 강달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강 전 의원의 이 농민 복장은 그 유 전 의원의 백바지 논란 때보다는 좀 거부감이 덜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국회에 한복을 입고 와서 화제가 됐던 경우는 또 많이 있었죠. 네, 지난 2013년 김태용 새누리당 의원은 전통 세모씨를 홍보하겠다며 모시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네. 2018년 김수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요 고궁이 개량 한복 입장객에는 무료 혜택을 주지 않는 담당구청의 차별 정책을 지적하고자 경복궁 근처 한복대여점에서 빌린 한복을 입고 와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국회의원들의 복장 논란은 해외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의원들의 복장이 종종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해외 사례들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월 영국 의회가 때 아닌 복장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네. 노동당 트래시 브라빈 의원이 입은 의상이 발단이었습니다. 아, 옷을 양쪽 어깨에 걸치는 오프숄더형 원피스를 입었었는데 네네. 의회 발언 중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 어깨가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노출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비난이 있었나 봐요. 자, 그렇다면 브라빈의 대처법은 어땠나요? 네, 트위터에는 브라빈의 의상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졌었는데요. 브라빈을 향해서 술집 여자냐? 모유 수유 중이냐 등 여성 비하적 발언까지 나왔었는데요. 네. 브라빈은 위트로 맞대응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답글은 못한다. 다만 내 어깨에 이렇게나 많은 감정이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냐며 적었고 곧바로 경매에 옷을 내놨습니다. 낙찰 가격은 3,143만 원이었고요. 브라빈은 수익금 전액을 여성 지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네, 근데 비교적 복장에 좀 자유로울 것 같은 유럽에서도 국회 내 복장 규정은 다소 좀 엄격한 것 같은데요. 특히 프랑스 의회는 복장 규정이 더욱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논란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2012년 세실 뒤플로 국토주택 장관의 꽃무늬 원피스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뒤플로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첫 강요회의에 청바지 차림으로 의회 연설에는 파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었는데요. 남성 의원들은 뒤플로가 주목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튀는 복장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일부 의원들은 의회에서 뒤플로를 향해서 휘파람까지 불었는데요. 뒤플로는 자신의 옷차림 지적을 향해 내 옷이 분노를 일으킨다면 지금 당장 옷을 벗겠다고 대응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프랑스에 디플로가 있다면 미국에는 마샬 맥셀리 의원이 있다고요? 네, 미국의 공화당 맥셀리 의원은 2017년 의회 연설 시에 시작에 앞서서 지금 나는 민소매 옷에 발가락이 드러난 신발을 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뜬금없는 발언은 CBS 여기자들이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당에서 쫓겨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복장에 대한 질타는 유독 여성에게만 쏟아졌던 거는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유시민 전 의원의 복장이 논란이 됐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역시 남성 의원의 옷차림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요. 네, 2017년에는 프랑스 남성 의원의 옷차림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 프랑스 앵수미주 소속 프랑스와 류팽 의원이 운동복 차림으로 의회 연설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류팽은 축구복 차림으로 프로축구 선수들의 이적료에 세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의회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의회는 류팽 의원이 관습을 어겼다며 벌금 1,3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류팽이 촉발한 복장 논란은 의회 복장 규정 제정으로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 프랑스 하원 남성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갈 때 재킷이나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해외의 과거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건 이번 류호정 의원의 사건을 두고 정작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너그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국회도 좀 변화가 일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주변 의원들이 자신의 옷차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오히려 본인도 편하게 입고 오고 싶다고 말하는 남성 의원들이 있었다는데요. 과거 유시민 의원의 옷차림에 격렬한 항의를 보냈던 한나라당 계보에 미래통합당에서도 조영 원내대표가 류 의원의 의상을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는 등 달라진 인식을 보였습니다. 김재섭 통합당 비상대책위원도 유 의원의 복장이 어디가 어떤가 국회가 학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과거 유시민 의원이 본회의가 시작되기도 전 자신의 파격 복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회 드레스 코드. 법칙이라기보다는 관행이 좀 굳어져 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층 여성 의원이 많아지면서 이런 관행에도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